인도네시아가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 여기에 계약하면서 또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조건들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미국의 통제를 안 받는 구성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완성을 시켜라. 그러면 받아가겠다. 여러분 잠깐만요. 백진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이 백진삼 공동구매 이후에 솔직히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수백만 원 들여서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 앵콜은 언제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백진삼 들고 왔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흔한 홍삼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 이 성분 분석표를 직접 보는 순간 이거 급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차이를 50초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겁니다.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률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백진삼 회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시게 됐을 겁니다. 더 웃긴 건 이 한 박스를 다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면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효과에 자신이 있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단 수량 한정 판매라 이 설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기 품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놓치시면 다음 기회는 또 언제인지 모릅니다. 자, 저희가 또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참 인도네시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뭐 뉴스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께 또 해설을 또 해드려야겠죠.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대한민국의 KF-22 말고도 이 튀르키예 칸 전투기 여기에 계약하면서 또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조건들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제때 받을 수 있나. 그게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아이타르에 해당되는 그 내부 기체 구성체는 뭐 좀 가급적이면 넣지 마라.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한 거죠. 아이타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미국의 통제를 안 받는 구성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완성을 시켜라. 그러면 받아가겠다. 오겠다. 그러니까 칸 전투기에도 미국제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엔진 부품을 제외하고 너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넘겨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걸 원한다는 거죠. 미국의 통제를 안 받고 그걸 있어요. 원한다? 네. 그게 계약 이행 조건입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히 또 얘기해서 그 계약이 이행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튀르키예 칸 전투기가 네. 허상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한테도. 이 얘기만 봐도 이거 완전히 허상인데요.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입장은 이제 우리가 적대적인 평론을 이제 하지 않고 그들 입장이 과연 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과거에 1960년대부터 얘네들은 이제 출발점이 인도네시아 공군 출발점이 구스는 러시아제 전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폭격기도 가지고 있었고 60년대 그러다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70년대 초반에 공군력을 다시 처음부터 건설해요. 그것도 중고 전투기, 세이버 전투기, 호주제 세이버 전투기를 가지고 다시 받아서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서방 측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적대적인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죠. 이게 미국제 전투기 이런 걸 도입을 하면은 다운그레이드에다가 통제를 또 받으니까 주변국 상대로 뭔가 예를 들어서 동티모르 사태 옛날에 99년도 8년도 그런 거에 적극적인 공세를 못할 거 통제를 받으니까 그 공군력이 반쪽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제3국 전투기로 이제 가서 도입을 해서 자기들 운영을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전투기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걸로 인해서 뭔가 조달이 잘 안 되고
후속 군수지원이.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제 전투기도 조달이 잘 안 되는 입장이고 지금 양안 사태 때문에 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기껏해야 파키스탄에만 뭐 JT를 준다든지 그것도 공급하는 게 원활치 않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지 않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프랑스를 갔는데 라파를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벗어난 그 전투기잖아요. 네. 저희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우선 목적이고 바로 조달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KF-21은 지금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상황이. 먼저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을 다 할 것이고 그 다음 차례잖아요. 네. 공동 개발국으로 형식적으로 돼 있지만은 그리고 자기들은 계약 그 수준이 블록 1에 머물러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블록 2로 갈아탔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한테 타진을 하고 간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수도 줄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이 멀티럴 전투기, 미국의 통제를 안 받는 전투기를 골고루 이 전투기 저 전투기 다 갖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칸도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일단 초기에 튀르키예 칸의 초기의 엔진은 미국제 F-110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뭐 자기들이 뭐 튀르키예가 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장착을 해서 갈아 끼우던 간에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니까 초기 제품은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KF-21도 미국제 엔진 F-414.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은 미국의 어떤 그 통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사시에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변국을 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라팔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또 중국으로 달려가서 JT-C도 알아보고 JF-17도 알아보고. 그랬죠. 이건 또 미국의 제재를 안 받는 전투기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전투기만 되는 거잖아요. 튀르키예 칸이나 KF-11은 운영을 뭐 자기들이 미국의 통제를 하는 좀 적대적으로 뭐 운영을 하려도 그거는 이제 기지에 앉혀놔야 되고 나머지 세 개 기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화점이라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선택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5기종까지 도입을 하더라도 다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앞으로 미래에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1999년도에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문제 때문에 뭐 싸움을 이제 하려고 막 얽혀 있을 때 호주가 그걸 견제를 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호주 전투기가 막 투입이 돼서 막 견제하고 서로 막 싸움 직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이미 경험을 27년 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국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하고 또 뭐 붙었을 때. 이제 그런 뭐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전투기를 미국제는 더 이상 사기 싫은 거고. 제3국 전투기 이제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제 라팔인데 그 하나 갖고 전투를 또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전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튀르키예 칸까지 간 거고. 그럼 튀르키예도 조금 들어보면 좀 황당한 게 미국제 엔진을 인도네시아가 제외시키고 너희들의 자국산 엔진을 껴서 우리한테 팔아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소 조항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럼 KF-21은 그런 계약 조건이 없습니까? 아니, 현재로서는 그냥 그 이행을 하냐 마냐. 근데 블록 2로 또 바꿔달라고 하고 대수 줄이겠다 하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과제죠. 예, 지금 2026년대 카이의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또 과제를 지금 남겨놓고 있죠. 근데 지금 실제로는 KF-21에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한테 했던 것처럼 ITAR 이걸 적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일단은 KF-11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데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항을 내민 거예요. 이거는 일단 내버두고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튀르키예를 찾아갔다. 평상시에 이거는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대수도 줄여서 블록 2로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네. 이쪽은 만약에 이제 미국의 제재 그런 거를 이제 상황이 또 왔을 때 주변국 갈등 때문에 상황이 왔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는 5기종을 확보를 해도 줄어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이죠.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대한민국 KF-21을 냅두고 48대 계약.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KF-11을 이제 문제를 좀 영향을 주니까 안 좋은 쪽으로 주니까 거기에 이제 분노했던 거, 화를 냈던 거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국방비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공군력을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새롭게 신형 전투기 도입해서 유지하려다 보니까 골 아픈 거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공군한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소 에이비에이션한테 추가로 이 라팔 전투기를 더 살 테니까 그것도 자기네 자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기술을 더 확보하고 이게 후속 군수정까지 기술까지 다 확보해서 더 생산하겠다고 계약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100여 대 이상이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거기도. 선택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라팔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전투기를 알아보려 해도 다 단점들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팔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인기를 끄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거에 미라즈 3전투기가 그랬어요.
미라즈 3 전투기가 이 남미 국가에서 인기를 끌었듯이 물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 거기까지 다 판매를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도 한때 사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 주름을 잡았던 거예요. 미라즈 3 전투기가 70년대 주름을 잡고 그 후속 전투기가 80년대 미라즈 F1이었던 게 이라크 공군이 아주 리비아 공군이 아주 이거 가지고 상당히 애지중지 사용하면서 주변국하고 싸움을 할 때 특히 이란을 상대로 이라크 공군이 그걸 상당히 잘 사용했고 유조선을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활약을 자기들이 했고 그래서 프랑스는 근본적으로 이게 서방 국가인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전투기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전투기 도입국 입장에서는 그래 뭐 프랑스 전투기라도 사야만 사면은 그 뭐 서방 측 전투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사례에서 이라크가 그걸 가지고 악용을 했던 사례. 주변국 물론 이제 이란도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유조선은 뭐 미라즈 F1에서 액조세 미사일 장착해서 막 공격하다 보니까 미 해군의 호위함도 격침을 한번 피격을 당한 적이 있고 격침까지는 안 갔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피해를 80년대 있었고 역사적으로 다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전투기가 이 무기들이 이게 악용이 되는 사례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쭉쭉 나오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들이 이제 라파를 선호하게 되고 더 만들어 사야 되겠다, 더 만들어 와라, 사겠다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 와중에 티르키예 칸이 이제 그거를 계약을 이제 기본 계약을 했다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미국의 통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상태로 가져오면 우리 못 사. 이것도 완전하게 미국 통제가 없는 전투기를 원하는 거야. 네. 서로 이제 막 그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간에 이제 어떤 좀 그렇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 KF-15는 대수를 줄이고 블록 2로 가겠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 개발국 그다음에 도입국에서 탈퇴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요리조리 하여튼 막 머리를 엄청 쓰면서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뭐 CJ 5호기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그건 지금 그럼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뭐 또 조항을 조정을 해야 되나 봐요. 그것도 앞두고 있어요. 그냥 지금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냥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아니 뭐 조건을 달아야 되고. 예. 그거 가져가서 자기들이 뭐 별도로 뭔가 좀 돈을 투자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좀 개발을 이제 우리 물론 공동 개발이지만은 카이를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좀 센서를 뭐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항공 기술을 뭔가 우리로부터 좀 얻어내고 싶은. 근데 흡수하고 싶다. 근데 지금 훨씬 전이니까 네. 지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은 어떤 나라의 전투기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라기보다는 다 찜을 해놓고 우리식대로 한번 그 조건으로 운용을 해보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네. 2030년대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공군의 어떤 전력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전투기 다 노후화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제 F-16도 갖다 버려야 되고. 구형화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하나씩 대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개 기종까지 가는 거고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 여러 가지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상황에 따라서 골라 쓰겠다. 이거는 어느 나라 거, 이건 이 나라 거 하다 보면은 결국 한 3기종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3기종이 바로 KF-21, 튀르키예 칸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근데 제가 볼 때는 라팔이 주력 전투기가 될 것 같은데요? 48대에서 또 추가 도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2차 도입은. 네네. 그렇게 가는 거죠. 과거에 7, 80년대 미라즈 3의 어떤 그 영광이라 할까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프랑스제 전투기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때 과거의 역사가 또 되돌아오는구나. 이게 이 전투기 시작이라는 게 이러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이제 새롭게 가세해가지고 좀 판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프랑스 쪽에서 뭔가 엉뚱한 얘기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좀 이렇게 확대된 국내에 이게 번역돼 들어올 때는 확대돼서 들어왔는데 프랑스가 우리 KF-11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어떤 기회가 이제 오고 있고 주도권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미국제 기존의 미국제, 러시아제, 중국제를 일단 그 밑에 나머지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프랑스는 신형 전투기를 이제 개발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뺏길 가능성이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 볼 수는 없고. 자, 과연 이 튀르키예가 미국제 부품을 빼놓고 이 자국제로 개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넘겨줄 수 있을지 이 칸 전투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발이 너무 지지부진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들이 발표하면은 본격 그 시험 비행이 좀 보류를 하고 있고 좀 그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제 시간에 나올 수도 없고 양산도 그렇고. 과연 이 자국제 이 전투기 엔진 한국이 먼저 만들어낼 것인가 튀르키예가 먼저 만들어낼 것인가? 당연히 우리나라죠. 그렇죠.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예.
어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상당히 조직화되고 단결이 돼 있어서 네. 업체만 잘 선정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갑니다. 아, 좋습니다. 예. 엔진은 우리가 먼저다. 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서로 비교하면 우리가 먼저 완성을 할 거예요. 네, 뭐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또 그 우리 양구 TUK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우리가 먼저입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슈퍼소닉 TV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